안녕하세요. 10주 차에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게 되었네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린이날도 신나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수업 영상으로 해서 시청할 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번 주 10주 차에도 좀 다소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90% 이상 출석이 체크가 되어야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유지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메이크업 10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내추럴 메이크업,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기 이전에 눈썹과 눈 형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이번 주에는 10주차 수업에서는 봄 이미지 시즌 메이크업이에요. 시즌 메이크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스타일이 있고요. 크게 웜톤과 쿨톤으로 나눠지는데 봄, 가을은 웜톤으로 표현이 되고 여름, 겨울은 쿨톤으로 표현이 되죠. 그 중에 봄 이미지의 느낌을 보여지는 메이크업으로 시즌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목표와 계획을 살펴볼게요. 기초 메이크업에 필요한 봄 이미지 시즌 메이크업의 테크닉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은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들, 메이크업 디자인은 보통 색형, 그리고 착시, 질감과 착시, 또한 이미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죠. 이 3가지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즌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색채에도 심리가 있어요. 그런 심리와 배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차이. 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전에 우리 3주차 수업 때 유형별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네, 그렇게 유형별 퍼스널 컬러에 따른 메이크업 톤을 체크하고 그 톤에서 봄 시즌 메이크업 톤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또한 봄 이미지 시즌 메이크업을 실습하기 이전에 시즌별 메이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또 테크닉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조 속눈썹 붙이는 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봄 메이크업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는 색과 형으로 디자인 요소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질감과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이미지 유형별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색형을 할 때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9주차에도 배웠죠. 쌍꺼풀형, 무쌍형, 올라간형, 내려간형, 눈 사이가 좁은 경우, 눈 사이가 먼 경우 이런 것들을 표준형의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색형을 어떠한 식으로 적용하느냐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에는 여러 가지 색감들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느낌이 있죠. 모발도 어떤 날에는 오렌지색, 어떤 사람들은 블루블랙, 퍼플 이렇게 염색을 하면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 보이듯이 이러한 색상은 시각적인 요소로서 눈에 전달되는 것에 따라서 물체를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컬러는 뭘까요? 그러면 메이크업에서 컬러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컬러는 피부 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깨끗하게 표현된 피부에 핑크색이라던가 퍼플색이라던가 블루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줌으로써 얼굴을 한층 더 화사하고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 형태를 수정 보완해줘서 입체를 부여해주고 또 조화를 통해서 개성적으로 표현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 컬러는 색상, 명도, 채도를 활용해서 이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컬러의 도구. 이걸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형태는 뭘까요? 쉐이프라고 하죠. 형태를 쉐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쉐입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쉐입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메이크업은 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점이 모여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요.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됩니다. 또 이 면과 면을 연결하면 입체가 되죠. 또 입체와 입체를 연결하면 3D가 되죠. 또 이렇게 우리는 메이크업을 점선면으로 해서 이루어진 2D를 활용한 입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입체 효과를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만약에 상향선이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생기 있어 보이고 아니면 차갑거나 도도하거나 싸나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이 올라갔다거나 그러면 그래 보이죠. 두 번째 하향선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좀 우울해 보이고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럴 수가 있죠. 또한 수평선, 평평한 수평선은 정적인 느낌이고 무난하고 차분하고 지루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이러한 선들을 우리는 메이크업에 접목해서 이미지화 시키죠. 두 번째는 면을 살펴볼게요. 면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넓은 면은 어떤 걸 느껴지시나요? 넓은 면일 때는 보통 얼굴에서 볼이나 이마같이 넓은 면이 있죠. 이거는 전체적인 크기를 표현해주고 전체적인 톤을 보여지는 그러한 부위가 되겠어요. 두 번째 좁은 면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입술같이 포인트 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면서 개성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우리는 얼굴이 입체적이다 보니까 돌출된 곳이 있고요. 돌출된 면들이 있습니다. 뭐 콧대라든지 이마에도 돌출된 부분, 광대뼈도 앞광대, 옆광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돌출된 부분을 우리는 하이라이트로 조절을 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면으로 연출을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하게 되죠. 또 네 번째로는 들어간 면이 있죠. 들어간 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쉐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둡게 처리함으로 해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에 반대적인 들어가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주로 메이크업에서 활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이미지 디자인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이 텍스처, 질감이죠. 우리가 옷감에 있어서는 부들부들하다, 아니면 거칠다, 아니면은 매끄럽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질감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는 피부 표현에서 아니면 섀도우 제품에서
보통 텍스처, 질감에 따른 메이크업이 표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피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결을 고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건강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매트한 표현과 글로시한 표현이 대표적이죠. 매트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택이 없는 것, 광택이 없고 유분이 번들거리지 않는, 유분이 없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요. 글로시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윤기와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고 유분보다는 윤기, 윤광, 물광이라고도 하죠. 수분기가 표현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글로시한 표현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트한 표현에는 주로 파우더를 좀 사용을 해서 유분을 컨트롤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글로시한 것은 쉬머링이나 아니면 글로시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유분과 윤기와 수분을 충분히 줘서 피부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피부를 반짝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또 메이크업 디자인에서 착시 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은 무슨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촛대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랑 모양이 같아도 선이나 색으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색을 사용을 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에서는 개성을 강조하고 단점을 수정해서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인으로 그런 착시 효과를 표현해서 많이 보여졌죠. 또한 우리가 4주차에서 피부 표현에서 체크를 했을 때 얼굴형을 어둡고 밝게 컬러를 통해서 축소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시에는 대비라던가 가로선, 세로선, 색, 질감을 다르게 함으로써 착시 효과를 이끌어내 줄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메이크업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이크업이라는 것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내추럴한 메이크업, 클래식한 메이크업, 그리고 로맨틱한 메이크업, 엘레강스한 메이크업, 모던한 메이크업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요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오리엔탈 이미지라든지 아방가르드 이미지라든지 댄디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미지 5가지만 먼저 가지고 와봤고요. 내추럴 이미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9주차에 배웠죠. 내추럴하게, 은은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안정감이 있고 침착하고 침착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여기에 쓰여지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시 톤이나 덜톤 등이 사용이 됩니다. 클래식한 이미지는 클래식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 차분하고 이지적인 느낌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어주죠. 그래서 정장 같은 것이 기본적인 정통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갈 때 의상이나 메이크업을 이렇게 클래식하게 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주조색들은 딥톤이나 덜톤이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로맨틱한 이미지 유형은 여성스럽고 소녀스러워요. 그래서 핑크 컬러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로맨틱한
메이크업에 주로 사용되는 컬러들은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페일 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모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거나 차갑거나 세련된 느낌이 주어지게 되고요. 클래식한 거와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딥하고 조금 더 엣지 있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모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거나 차갑거나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주로 사용되는 톤은 무채색의 딥톤, 다크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엘레강스한 이미지는 기품이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되고 보통 엘레강스하다, 러블리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컬러들은 인디안 핑크, 퍼플, 자주 색상, 그리고 그레이시 톤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유행하는 톤이 마젠타 컬러잖아요. 비바 마젠타 컬러이기 때문에 이 엘레강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컬러들의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엘레강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바 마젠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컬러나 메이크업이나 헤어 이런 데 접목을 한다면 아마 엘레강스한 이미지가 조금 더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유형에 따른 스타일을 모아보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미지 맵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도출해낼 때, 이렇게, 메이크업 스타일,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의, 맵을 작성을 해서 토탈적인 이미지 차트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 맞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미지 맵을 보고 연상이 되는 메이크업을 피부톤, 눈썹, 섀도우, 치크, 립 이렇게 메이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의 톤을 구현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추럴 이미지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부드럽게 컬러 매칭을 시켰고요. 눈썹도 자연스러운 눈썹 결을 살려서 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 이마, 페이스 라인부터 턱선까지 일정하고 균일한 그러한 톤을 볼 수 있죠. 어디 한 군데 튀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추럴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컬러 톤이라든지 피부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컨택해서 연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의 이미지는 클래식한 이미지예요. 클래식한 이미지는 복고 스타일도 표현이 되죠. 클래식한 것은 아주 스탠다드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은 복고 패션으로 해서 접목돼서 유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슈트 같은 느낌이 적용이 되고 또한 복고 느낌을 접목을 해서 오른쪽에 클래식한 이미지를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엘레강스하다 하는 엘레강스 이미지 메이크업이에요. 엘레강스는 지나치게 화려하진 않지만 소프트한 컬러들을 초이스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온화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아하다, 고상하다, 품이 있다 하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피스나 드레스 같은 스타일이 어울리겠죠? 이번 이미지는 로맨틱한 이미지 메이크업입니다. 로맨틱한 것은 로맨틱하다, 너무 달콤하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행복하다 이런 낭만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로맨틱한 것은 섬세한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깨끗한 페일톤이 대표적인 컬러고요. 핑크나 피치, 옐로우 이런 색상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릴이나 드레이프 같은 포커스를 사용한 원피스나 블라우스 같은 것과 잘 어울리겠죠. 봄 메이크업의 이런 로맨틱 이미지를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모던한 이미지 메이크업입니다. 모던한 것은 이제 근대적이다, 현대적이다, 샤프하다. 이러한 도시적이고 이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데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개성 있고 샤프하다, 하이테크놀로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주조색으로는 그레이톤이라든지 딥한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도시적인 이미지를 담담하게 단색으로 대담한 무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의상도 조금 더 값지고 날카롭고 딱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의상도 잘 연결이 되겠죠. 기하학적 패턴의 무늬의 의상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음 스타일, 이 사진은 매니시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입니다. 매니시하다는 거는 남자 같다, 남성적이다, 강하다 이런 이미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나 강인하고 그리고 자립적이야, 독립적이야,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메이크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무채색이나 딥 그레이시 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다음 이미지로는 액티브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입니다. 액티브하는 거는 생동감이 있다, 발랄하다, 경쾌하다, 그리고 스포티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이건 스포츠 메이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액티브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조금 더 활동적이기는 하지만 뭔가 도전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기발한, 창의적인 이런 이미지가 더 부여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상도 발랄하고 경쾌하고 뭔가 획기적이고 기발한 이미지의 의상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선 설명을 잠깐 했었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있어요. 이건 원래 군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 원어는 최전방 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예술을 완전히 거부하고 배타하고 극단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술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로 메이크업에서는 면을 사용해서 기존의 메이크업에서 회피된 스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더 혁신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주로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유형에서 에스닉한 이미지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에스닉하다라는 원어는 민족 특유의 아니면 민속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국가들마다 고유의 의상과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유의 이미지적인,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전통 문화가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같은 그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고요. 독특한 색이나 문양, 그리고 이미지, 소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이크업, 액세서리, 헤어, 의상을 표현하는 이미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에스닉한 이미지를 할 때는 보색을 많이 사용을 하죠. 비비드한 컬러나 보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색형, 질감, 착시, 또 한 가지가 이미지 유형이었죠. 이것들을 잘 섞어서
잘 조합을 해서 그것이 이미지 디자인이겠죠. 잘 섞어서 시즌 메이크업을 완성할 거예요. 시즌 메이크업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알고 보니까 복잡하죠. 네. 그래서 메이크업은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또한 메이크업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메이크업이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와 과학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하나의 창의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메이크업 이미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채 심리를 체크해서 색채를 배색하고, 그리고 유형별 퍼스널 컬러, 개인별 컬러겠죠? 네, 유형별 퍼스널 컬러를 확인한 후에 봄 컬러 이미지에 맞아 하고 확인이 된다면 시즌 메이크업 톤을 연출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는 봄 메이크업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시즌 메이크업 톤은 봄, 여름, 가을 네 타입이 있고 그 네 타입의 분류 위에는 쿨톤과 웜톤이 있었죠. 우린 이거를 유형별 퍼스널 컬러 할 때 간단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색채에는 감정이 있죠. 따뜻한 온도감, 그리고 흥분이 되거나 이 컬러를 보면 흥분이 되고 아니면 진정이 차분하게 되고 이러한 느낌이 있고요. 또 컬러의 배치를 통해서 진출이 돼 보이거나 후퇴가 돼 보이거나 이런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두 가지의 컬러들을 같이 대비했을 때, 같이 되었을 때 대비가 되는 세 가지의 경우와 그리고 같이 동화가 되는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와 동화가 있는데요. 대비에는 크게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오색 대비가 있어요. 색상은 같은 보라색 컬러를 뒤에 색상을 이제 레드와 블루를 놨을 때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블루를 댔을 때 커 보이죠? 그래서 색깔별로 같이 대비가 되는 효과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색상 대비이고요. 명도는 무채색에 따른 밝음과 어두움이죠. 그래서 흰색과 블랙을 뒤에 배경지에 대고 그 안에 그레이 색상을 똑같이 넣었을 때 어떤 색은 앞으로 퉁 튀어나와 보이고 어떤 색은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보이죠. 지금 흰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블랙을 댔을 때는 후퇴색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명도 대비입니다. 또 보색 대비는 서로 다른 컬러, 그러니까 KS 컬러군 먼셀 색채계를 보시면 서로 마주보는 색깔들이 보색이거든요. 그래서 레드와 초록 색깔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컬러예요. 또 옐로우와 보라 색상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컬러를 대비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옐로우와 보라색상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패턴으로 보이죠. 같이. 또한 왼쪽에 레드와 녹색을 같이 대비했을 때는 크게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색 대비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옐로우와 보라색의 컬러 매칭을 좋아합니다. 또한 이 위에 그레이 색상하고 옐로우 색상의 매칭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서로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는 것을 대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화가 있죠. 여기 보면 코코아 색상과 레드 색상이 서로 동화가 돼서 어떠한 규칙적인 패턴을 이루어서 이게 체크무늬가 되었죠. 네, 체크무늬의 모티브를 이렇게 컬러의 동화를 활용한 디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메이크업으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먼저 동화를 살펴보면은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레드군과 포인트로 짙은 브라운, 3차색, 3차색이겠죠? 그리고 레드가 2차색이겠고요. 이렇게 해서 스모키 패턴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대비를 살펴보면은 그레이와 블랙은 대표적인 스모키 메이크업에서 대표적인 색깔 컬러군이죠. 색상군. 이게 되고요. 그리고 퍼플색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컬러로 해야지 눈이 더 커 보이고 확장이 돼 보일까? 라고 보시면 이렇게 블루와 퍼플을 사용을 했을 때 눈이 더 확장이 돼 보이죠? 커 보이고. 그래서 블루와 퍼플 컬러를 활용해서 섀도우를 하면 눈이 커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보색 대비해서 활용을 해보면 초록색과 레드 색상은 확장되어 보이지만 보통 섀도우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죠. 그러나 오른쪽에 레드를 비비드한 레드 말고 비비드한 옐로우, 오른쪽엔 레드 옐로우는 비비드한 컬러의 옐로우 말고 페일 컬러의 옐로우와 페일 컬러의 퍼플을 사용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핏한 아이섀도우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색 대비도 활용하기 좋답니다. 근데 이 보색 대비는 메이크업보다는 주로 네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핑퐁으로 보색으로 해서 컬러를 칠한다거나 아니면 반으로 알약 네일이라고 하죠. 알약 네일 같은 경우에도 반으로 나누어서 보색으로 해서 컬러 톤을 맞춰가지고 연출한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색은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상징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연상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이나 인도, 일본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활용하는 색 중에 하나죠. 또 옐로우 같은 색상은 지혜롭고 쾌활하고 그리고 희망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는 옐로우가 신성한 색깔이다라고 알고 있대요. 또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힘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 간판 보셨죠? 레드하고 옐로우 색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컬러를 사용한 건지 한눈에 보면 딱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레드와 옐로우가 주는 상징은 막강하거든요. 또 검정색은 처음으로 사람들이 인식했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해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빛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늙음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고 강함을 어필하는 그러한 세련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색상에 따라서 어떤 것을 연상하는지, 어떤 느낌을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메이크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무대 메이크업이라던가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 이러한 색상이 주는 연상과 이미지를 표현해서 그 캐릭터를 대변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산업 디자인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이러한 색의 연상과 상징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색채들은 목적에 맞게 조화로운 색상들을 선택해서 연결지어져야 되는 그것을 색채의 배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색에는 그라데이션 배색과 반복적으로 핑퐁으로 있듯이 반복적인 배색과 또 동일 색상을 나열해서 연결하는 동일 색상 배색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배색은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그라데이션 된다. 점점 진해진다라는 뜻이고요. 같은 컬러군으로 그라데이션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컬러 계열군으로 배색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반복 배색은 서로 보색이 되는 것과 반복 배색을 하면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요. 따뜻한 계열끼리 이렇게 반복 배색을 하면 따뜻하고 강한 이미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경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반복 배색들을 많이 쓰게 되죠. 경극이나 이런 무대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복 배색을 활용해서 컬러를 믹스 매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동일 색상 배색은 베이지 브라운에서 벽돌색으로 아니면 퍼플도 명도가 낮은 퍼플에서 채도가 낮은 퍼플에서 채도가 높은 퍼플로 이렇게 채도의 강약에 따라서 연결해주는 동일 색상의 연결감을 주는 것을 동일 색상 배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섀도우할 때 이 동일 색상 배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우리는 심리적으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가장 주조색이 있고 주로 쓰는 색이 있고 거기에 포인트를 강조해서 활용을 많이 하죠. 또한 주조색과 강조색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만약에 나는 섀도우를 블루 색상을 하고 싶어. 블루 색상을 하고 싶은데 레드도 쓰고 싶어. 그럼 레드를 눈에 갑자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조색인 레드를 입술에 표현하고 그리고 블루 색상, 페일톤의 연한 블루 색상을 섀도우로 살짝 깔아준 후에 여기선 보조색으로 그린 색상을 썼지만 중간에 중화할 수 있는 피치 컬러를 치크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중간톤 브라운 컬러를 포인트로 해서 넣어준다거나 섀도우 포인트로 해서 넣어준다거나 하는 주조색과 강조색, 보조색을 활용하는 테크닉을 우리는 심리적인 기능을 작용하게끔 해서 연결을 해주면 세련되구나,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컬러의 조합을 뽑아내는 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주조색, 강조색, 보조색을 나열했을 때 내추럴한 이미지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컬러군으로 배색을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두 번째 큐티한 이미지다. 이것은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큐티한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 화려한 이미지. 이것은 오리엔탈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적인 토속적인 이미지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비비드한 컬러들을 활용을 해서 주조색, 강조색, 보조색을 활용을 해서 표현했더니 이런 이미지의 연상과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컬러를 살펴보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색채에 대한 심리와 배색을 살펴봤다면 이제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색채 분석과 색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색채 분석은 사계절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이 네 가지의 계절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눈동자색, 피부색, 머리카락색, 혈관색 등을 파악을 해서 개별적인 퍼스널 컬러를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 컬러군이 나왔어요. 한 두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네 가지가 나왔다고 할까요? 세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어떤 걸로 할지, 또 나의 신체에 있는 색채와 잘 어울리는지, 또한 나의 이미지와 맞는지 이것들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지? 트렌드를 고려를 해서 배색 선정을 하면 색채 디자인 연출을 하는 작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뷰티 색채 디자인 요소가 정해지고 나면 표현할 때 있어서 균형 있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율동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줘요. 이게 기본 디자인 원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배색과 재료를 어떤 걸 쓸지 체크를 해서 유사 배색을 체크할까? 아니면 동일 배색으로 써볼까? 동일 배색으로 써볼까? 아니면 반대 배색으로 섞어볼까? 이렇게 정해서 기획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린다 하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지금 나는 얼마큼 뭐가 먹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요리를 할 때는 갖가지의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서 걔네들을 손질을 해서 조리를 하고 디자인의 원리에 맞게 균형, 조화, 율동처럼 조리를 해서 이 배색과 재료들을 식탁에 어떻게 데코레이션해서 놓고 더 식욕을 돋구게끔 반찬의 구색을 맞춰서 놓는 것이 이 배색과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채 배색의 기법을 살펴보면 동일 색상하고 유사색, 반대색을 버무려 놓은 것을 색채 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채끼리 색채의 성질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색채 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도의 차이를 따라서 배색을 한 것을 명도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명도, 높은 명도끼리 배색을 하거나 중명도끼리 배색을 하거나 저명도끼리 배색을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채도끼리 배색하는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활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섞이기도 하죠. 고채도와 저명도를 같이 넣어서 섀도우로 연출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고명도와 저채도를 믹스매치해서 연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공부가 끝났다면은 우리는 이미지가 겉으로 보여지기는 어떤지, 외부에서 보여지기에는 어떤지, 그리고 나 자신이 느끼는 이미지 영향은 어떤 건지를 외부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표현을 해주면 마무리 작업이 되겠네요. 이렇게 내추럴하고 그리고 페이스톤의 컬러를 사용을 하면 이미지가 부드럽고 그리고 어려 보이고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영향을 표현해주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헤어스타일도 좀 웨이브가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밝은 중간 갈색이라든지 이런 헤어 컬러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주로 핑크 계열들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영향을 한번 보면 이 얼굴의 정중앙에서 관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퍼지는 톤이 브라운 톤이다 하면은 첫 번째 브라운 톤이다 하면 내추럴 메이크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관찰 부위를 중앙으로 봤을 때 이 핑크가 많이 퍼져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웜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핑크뿐만이 아니라 피치톤도 은은하게 퍼져 보이면 같은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핑크 계열 색채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에서 밝은색 펄을 사용하고 그리고 포인트로 진한 핑크나 아니면 베이비 핑크 톤을 체크해주면 웜톤에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될 것 같고 또한 가운데에 치크 같은 경우에는 애플존은 웃었을 때 앞쪽으로 보여지는 그 범위를 말하죠. 애플존의 맑은 핑크나 코랄 핑크 같은 것을 표현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고 입술도 핑크나 핑크 베이지를 활용해주면 핑크 계열의 색채를 잘 나타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 톤 컬러 분석을 할 때 쿨톤이 있었죠? 쿨톤은 여름 쿨톤과 겨울 쿨톤으로 나뉘어지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컬러를 매치했을 때 생기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피부톤을 쿨톤이라고 하죠. 이 쿨톤은 보통 분홍색, 하얀색 계열의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골드보다는 실버가 어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웜톤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 톤을 웜톤이라고 하고요. 되게 따뜻한 컬러를 매치했을 때 생기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러한 피부톤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봄 웜톤은 따뜻한 컬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봄 웜톤 같은 경우에도 갈색 계열의 따뜻한 컬러를 입었을 때 생기 있어 보이고 오렌지 아니면 코랄 색상의 색조 화장품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실버보다는 골드, 핑크 골드 같은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겠죠. 자, 우리 퍼스널 컬러 시간에도 배웠죠? 웜 컬러와 쿨 컬러의 이미지 단어들을 나열을 해보면 웜 컬러의 이미지 단어 내용과 쿨 컬러의 이미지 내용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어떤 단어에 속하는지를 체크했을 때 그 컬러군이 나한테 속한다라고 보시면 된 거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쿨 컬러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해서 특정 언어로 객관화를 해서 퍼스널 컬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차트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봄 유행 컬러, 여기 있는 컬러군들을 초이스해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봄 이미지 시즌 메이크업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별 메이크업 중에 봄 이미지 메이크업은 어느 파트에 속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풀 메이크업이잖아요. 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테크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 메이크업 실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봄 이미지와 가을 이미지는 웜톤에 속하는 것으로 그 중에 우리는 봄 이미지 메이크업을 알아볼 거예요. 봄 이미지 메이크업은 여기에 이제 스프링 컬러 진단 시트가 있죠. 여기 있는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봄 이미지 메이크업에 어울릴 것이고 왼쪽의 4분면을 살펴보면은 왼쪽 상단 위에 있는 범위들 귀여운 이미지, 내추럴한 이미지, 맑은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있는 컬러군들이 우리 봄 메이크업에 해당되는 색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을 나타내주는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페일톤의 블루 색상이라던가 옐로우 색상, 아니면 핑크 계열, 또 그린 계열, 그리고 중간 톤의 블루 계열 이런 것들이 봄 이미지에 걸맞는 컬러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다소 조금 더 순화된 컬러들을 초이스해서 연출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시즌별 메이크업에서 봄 이미지를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속눈썹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속눈썹은 크게 우리가 통눈썹과 가닥눈썹으로 나뉘죠. 통눈썹은 말 그대로 일자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자 눈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닥가닥 되어 있는 것을 가닥 눈썹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낱개로 붙이는 거. 이런 거 붙일 때는 핀셋이 필요하죠. 쪽집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눈썹 전용 글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눈매에 조금 더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게 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과 마스카라가 끝났다면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줘야 하는데요. 눈매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붙여줄지를 체크를 해서 붙여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왼쪽에 있는 눈매를 봤을 때 이 뒤쪽에 눈동자가 있으면 뒤쪽 눈꼬리 부분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음영감이 필요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뒤쪽에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눈썹을 붙일 때 사람의 눈썹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대부분 눈이 있을 때 눈썹은 컬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끌어올려서 조금 더 길게
과장되게 올려준다 하면은 눈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인중 눈썹을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짜 눈썹을 붙였을 때, 앞에서 뒤로 통짜 눈썹을 붙였을 때는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가닥 눈썹이나 아니면 부분 통눈썹, 이렇게 잘라서 통눈썹을 부분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통은 선택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통눈썹이고요. 통눈썹은 이 눈썹대 이 부분이 아이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인조 속눈썹 대에 글루를 묻히는 부위이기도 하죠. 또한 이 눈썹 컬을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더 뒤집어져서 올라가느냐, 약간 가려서 내려서 붙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눈매가 보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인 가닥 눈썹은 이렇게 끝에 부분이 조그맣게 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닥가닥 살에다가 붙이는데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한 테크닉이기도 하죠. 이 길이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좀 더 긴 걸 붙일지, 어느 부위에 짧은 걸 붙일지를 선택을 해서 각도를 잘 맞춰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잘못 붙이면 이게 눈썹이 틀어져서 이렇게 나오거나 삐져서 나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 맞춰서 잘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눈썹 붙이는 거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조 눈썹을 살펴봤고요. 자, 봄은 보통 핑크나 피치 색상이 대표적인 색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피부 표현은 물광이나 윤광으로 내추럴하게 표현을 해주고 치크를 통해서 조금 더 화사한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봄 메이크업 테크닉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해서 로맨틱하거나 엘레강스하거나 이러한 이미지까지도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세 색채군을 보시면 여기 페일 톤이라던가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 소프트, 라이트 그레이시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봄 이미지 메이크업을 봄 이미지 컬러를 초이스해서 봄 메이크업 테크닉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색조군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섀도우는 피치나 핑크 계열, 페일톤이나 라이트 그레이시 아니면 라이트 톤을 선별해서 섀도우군을 초이스하고 눈썹은 부드러운 브라운 톤으로 아이브로우를 연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립스틱이나 립글로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톤의 핑크 계열군 아니면 오렌지 계열군, 레드 계열군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봄 메이크업 테크닉 실습을 할 때 저번 시간에도 메이크업 체크할 때 항상 이 네 가지를 체크했죠.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곽은 윤곽 수정을 해야겠죠. 윤곽 분석을 통한 윤곽 수정을 하고요. 질감은 소프트하게 질감 표현을 하고 두 번째 아이 메이크업에서 컬러나 형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컬러들, 페일 컬러라든지 라이트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하고 이 형태는 프라임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펴발라주는 테크닉을 이용하면 되겠죠. 또 세 번째 치크 컬러의 컬러는 피치톤이라든지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해서 컬러를 선택하고 그리고 윤곽에 알맞는 형태로 치크가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은 컬러와 질감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실습 영상 잘 보셨나요? 홈 메이크업 테크닉이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다양한 이론의 바탕으로 한 그런 메이크업이구나. 그리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구나. 왜 이렇게 화사한 이미지를 주게 되는지, 연상과 상징에 의해서 달라지는구나. 컬러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또 퍼스널 컬러를 어떤 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네, 다음 시간 수업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즌별 메이크업, 여름 이미지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사항은 메이크업 세트 재료가 필요하고요. 학교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되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쓰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셔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간이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론 없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고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한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이론 수업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다 나갔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실습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시 30분부터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 2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상호 실습하는 형태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싶으신 분들은 중간에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카톡의 공지를 과대표한테 부탁해서 카톡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재미있게 실습하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네, 한 주도 잘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